자, 이제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종목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토크 오늘은 유안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매니저님 어떤 종목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 방산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만큼 경협주 흐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대로템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북한에 대한 어떤 체제 변화도 있는 타이밍인 만큼 현대로템 한번 주목을 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뭐 원래는 대표적인 철도주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현대로템을 비교적 최근에 접하신 분들은 이제 철도 관련된 주라기보다는 경협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실제로 매출 비중의 약 48%를 고속 철도 관련된 사업들, 그러니까 철도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기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철도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북한과의 어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대륙간을 연결을 하는 대륙 횡단 철도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수혜가 현대로템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현대로템은 현재 이제 결국에는 대북 경협주로 지금 테마로 묶여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어디까지나 이 부분들도 대륙 간의 어떤 횡단 산업들, 그러니까 남북 철도 산업에서의 수혜 부분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철도 부분에서 부각이 되어 경협으로 엮여 들어갔다. 즉 정치성 부분들도 같이 수혜를 받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대로템 지금 주요 매출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실제로 절반가량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철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철도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수주뿐만 아니라 국내 안에서의 수혜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약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약 27% 정도가 이제 플랜트 산업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설비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멘트라든가 아니면 공장 설비 라인이라든가 이런 플랜트 사업에서의 부분들이 이제 한 4분의 1 정도. 그리고 지금 이제 자료 화면에 나오시는 이제 15%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전년 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약 20%에 해당하는 19%가 이제 방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분기 때 매출이 이렇게 다소 소폭 감소를 했던 부분들을 살펴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군에서 전력화 장비를 하기로 했던 K2 전차와 관련돼서의 수주 부분들에서 특히 가동 장치, 그러니까 이제 변속기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올해 1분기에서는 매출이 조금 다소 약소하게 잡혔지 않았느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조금 기대감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군 전력화 장비 중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농촌이라든가 숲이라기보다는 도시 지역이 훨씬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 전차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차륜형, 그러니까 바퀴가 달린 장갑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매출 비중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에서 방산주로서도 재평가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현대로템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경협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대북으로 잡을 것이냐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늘 굉장히 민감한 뉴스가 지금 들려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김여정 부부장에게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대남 대미 관련된 업무 총괄을 이제 지시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체제에 대한 안정성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실질적인 실무 통치 관련된 부분들은 김여정 부부장이 가져간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미연합훈련과 더불어서 지금 작전권 전자권이라든가 이런 게 전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부분적으로 축소를 과감하게 단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북한 측의 입장에서는 또 한번 어떤 강한 반발감 혹은 반감을 표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방산주 자체만으로의 강세를 보기보다는 경협과 같이 병행해서 본다는 부분들이 좀 더 맞지 않을까. 하지만 현행 정권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당까지도 슈퍼 여당이 나와 있다 보니까 다음 차기 정권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들로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현재 시점에서 보았을 때 현대로템은 경협주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오히려 방산주로 보셨다면은 지난 방산주로 보셨을 때 실제로 현대로템이 낙폭을 한번 크게 보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5월 달에 통신소 폭파가 있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 연락 통신소를 폭파를 시키면서 그때도 현대로템마저도 주가가 굉장히 낙폭을 키웠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디까지 현재 시장 안에서는 대북에 관련된 즉 방산보다는 경제 협력 관련된 쪽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현대로템의 실적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방산 쪽 그리고 철도 쪽 현재 사업이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2분기 매출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약 3.9%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현대로템,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웠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증대를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제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지난 6월까지도 이제 작년 6월까지부터 시작을 해서 적자를 계속 이어가던 현대로템이 결국에는 이번에 뭐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결국은 또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들, 탄력감들을 높여갔고요. 특히 지금 사업 부문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난 3년간에 있어서의 영업이익 부분들은 지금 이번 2분기가 최대로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올랐나라고 살펴보시니 사실은 이제 매출이 가장 높았던 1위였던 이제 철도 산업 부분들이 이제 흑자 전환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반등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년도부터 계속 줄기차게 상승 탄력을 높여왔었다라는 부분들을 소개를 드리다 보면은 이제는 앞으로 방산주들, 즉 우리가 방산하면은 뭐 한화 디펜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앞으로 현대로템도 이런 사업 수준 부분들이 훨씬 개선이 되면서 실적들이 양호하게 나아질 것이다라는 판단들이 어디까지 시장에서도 충분하게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로템이 최근에 추가한 사업 쪽이 수소 열차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현대로템이 최근에 각광받게 되는 이유 중 한 가지도 이제 트램, 그러니까 수소 전기 트램과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현대로템이 상승을 굉장히 탄력을 보였습니다. 네. 이 부분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뭐 울산이나 진해 쪽에서의 이런 이제 수소 전차에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시연들, 그리고 2023년까지는 글로벌 철도 시장에서의 수소 트램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의지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현대로템도 이제는 수소 테마로, 즉 친환경 테마, 그린 테마로 다시 한번 엮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먼저는 전체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실제 소비재 계통인 수소 차량이 먼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현대차와 현대로템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단기간에서는 현대차가 조금 더 먼저 각광을 가고,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시장의 논리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쪽도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차 사업 비중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쪽이죠. 자, 차트를 좀 볼게요. 지금 자리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15,600원 지나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을 좀 듣고 싶어요. 실제로 코로나 이전까지의 현대로템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악화가 됐었습니다. 사실상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적자 부분들을 회복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굉장히 상승 탄력을 키워나갔던 지난 4월부터 해서 움직임들은 나름대로 다시 한번 혼조는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런 테마들, 즉 남북 철도와 관련된 정치성 테마와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호조감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조금씩 상승폭들을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트램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성 때문에 확보가 되었던 어떤 상승 탄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증시 전반에서의 하락, 그리고 북한에서부터의 어떤 공격적인 남한과 관련된 네. 대남 전략들이 펼쳐졌을 때는 주가의 조정폭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점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서요. 앞으로 조금 진입을 하실 때는 현대로템은 마치 가치주의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지만은 분할적인 매수로 진입을 하시는 빈호흡으로. 것이 네. 더 맞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덕후 FA의 토픽 종목 현대로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